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조성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서서 일하면 건강에 정말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서서 일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많고, 사회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서 일하는 것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관외과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이 우려되는 점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서서 일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 일했다가 앉아서 일했다가를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이 있어서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할 때 내 몸에 맞는 이런 인체 공학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게 어떤 점이 좋은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앉아서 일하게 되면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체중 증가에서 복부 비만이 조금 더 우려되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많게는 뭐 4배까지도 높이더라 하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복부 비만을 줄이고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이나 고혈당 또는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도 상당히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 자체가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다른 또 결과가 아주 안 좋거나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들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조절하고 항상 이거를 적신호로 보고, 건강의 적신호로 보고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서 일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따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런 대사증후군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하체 근육에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서 일할 때 대부분 복근에 힘을 주고 서 있게 되기 때문에 골반 저근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골반 저근은 노화가 되면 될수록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서서 일하게 되면 꾸준히 하체 근육과 골반 저근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서 일할 때 하체 근육이 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활동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진다는 장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서서 일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하는 이런 보고들도 많은데요. 특히 여러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체중의 감소 때문에도 이득이 있지만, 그 외에도 서서 일하게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심장이나 혈관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 그 위험도가 감소가 되면 여러 가지 인체의 다른 대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서서 일하는 것에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소화를 좋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앉아서 일하게 될 때는 장 운동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서서 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고 배에도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이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촉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소화불량, 특히 체기가 좀 자주 있으시거나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증상을 서서 일함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생길 수 있는 변비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게 정신적인 문제나 또 신체적인 피로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하얀 눈이 내려 아이디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계속 서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일어서 주는 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장점을 같이 이렇게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중간중간 서서 일하면 그 위험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신적, 신체적 피로 감소도 지금 요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래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앉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는 것이 이제 서 있게 되면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신체의 피로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신체의 피로가 분산이 되게 되면 내가 느끼는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도 강화가 되고 집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업무 능력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서 일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서서 일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요즘 이제 뭐 장점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또 단점에 대한 보고들도 많이 보고가 되는데요. 서서 일한다고 해서 서서 일하는 게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런 다방면의 이점을 단순히 서서 일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효과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한번 같이 서서 일하는 게 어떻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외과 관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혈액 정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혈액이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심장에서 가해지는 이 펌프의 역할일 겁니다. 이 펌프는 세게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심장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말초로 피를 보내주게 됩니다. 장기와 말초로 피를 보내주는 원동력이 바로 심장의 이 펌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장의 펌프를 통해서 동맥이라는 길을 통해서 말초로 간 피들은 목적지에서 일을 하고 정맥이라는 길에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맥이라는 길은 심장처럼 이런 펌프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초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에 압력을 가해주게 되고 이 압력 때문에 안에 있는 액체인 혈액이 방향을 뭐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움직임, 이것을 동적 근육 펌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혈류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혈류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래 서서 가만히 있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적 근육의 펌프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제 서서 일하거나 뭐 앉아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이나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혈액 정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 정체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장기간 유지되게 되면 하지 정맥류나 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죠. 서서 일하는 게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도를 높인다 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이제 외래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심부정맥 혈전증도 서서 일하는 분들에서 조금 더 발생률이 높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정맥염증이 있다든지 하지에 정맥성 염증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서서 일해서 혈액 정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염증이 악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하지 정맥류는요, 정맥이 3mm 이상 확장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판막, 정맥 안쪽에 있는 기관인 판막이 손상이 되면서 혈류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쏟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미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꾸 부어서 걷기가 힘들다든지 불편감이 느껴진다든지 심하면 통증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 쥐가 나서 자꾸 잠이 깨니까 다음날 생활하는 데 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기능에도 삶의 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적 펌프입니다. 정맥은 이렇게 근육 안쪽에 있고요.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벽에 압력을 주게 되고 그러면 혈액이 위나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게 정맥의 판막이라는 건데요. 근육이 압력을 줘서 혈류 속도가 뭔가 이렇게 딱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밸브는 열리면서 혈액을 일방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위나 아래로 이제 혈액을 밀어주게 될 텐데 아래쪽에 있는 판막은 닫히면서 혈액이 밑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은 혈액이 말초에서 심장까지 일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오래 서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면 이 판막에 계속 혈액이 쏟아지면서 정맥과 판막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탄력이 떨어진 정맥은 늘어나게 되고요. 판막의 기능 역시도 망가지게 되면서 혈액이 밑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하지 정맥류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깊은 정맥, 몸 안에 심부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전이라는 것은 피떡인데요. 여기 상처가 나면 피가 고여 있다가 딱딱하게 피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도 혈액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정체가 되게 되면 그게 굳어지게 되고 피떡, 곧 혈전이 돼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붉어지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다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이 다리에 있는 혈전이 어디 조각이 움직여서 조각이 이동해서 폐에 있는 큰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혈액의 산소 교환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급성의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도 저희가 서서 일할 때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항상 저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혈관 외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육을 자꾸 움직이게 되기도 하지만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근육의 피로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움직여줄 때 중간중간 움직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저희가 서서 일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다소 이제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지속되게 됩니다. 이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근육에서 일해서 쌓인 노폐물이나 안 좋은 물질들을 다시 혈액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대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축이 지속되게 되면 혈액으로부터 산소나 영양분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근육으로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의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막 종아리가 허벅지가 또는 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근육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관절 통증, 관절 자체의 통증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서서 일하게 되면 중력이
중력에 의해서 하중이 다리에 집중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 있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부분이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관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서 있을 때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관절에 계속 지속적인 압박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요. 또 서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잘못된 자세로 한쪽으로 기대 서 있는다든지 발끝으로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하는 이런 불균형의 자세로 서 있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더 무리가 가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 관절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관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게 잘 순환하면서 관절 자체에도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오래 서 있게 되면 이 관절액이 순환하지 못하면서 노폐물이 관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서서 일하는 거에 장점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문에서 서서 일하는 것은 좋대,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모든 그 논문에서 한 포인트씩 다 이것을 짚고 있거든요. 이게 쉬라는 게 단순히 막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쉬라 이게 아니고요. 이 자세를 좀 풀어주는 휴식을 얘기합니다. 경직돼서 일하는 이 자세를 좀 이완시켜주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었다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고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한다든지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서 이제 조금 움직임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직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 이제 짚고 있는데요. 오래 서서 저도 이제 서서 일하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래 서서 일할 때 항상 작업 리듬이라는 것을 마음에 조금 두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일을 했으면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요. 또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중간에 앉아서 좀 쉬기도 합니다. 하중이 다리나 관절에 부담이 되는 것을 좀 분산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조금 더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무겁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골반 높이까지 오는 의자에다 다리를 좀 올려놓고 체액의 순환이나 혈액의 순환을 조금 유도하기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중간중간 서서 한 번씩 이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요, 직접적으로 근골격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아예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또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서서 일할 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책상의 높이는 상체를 이완하고 섰을 때 팔꿈치의 높이나 혹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어깨가 긴장이 된 상태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책상의 높이를 맞췄다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밑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에 내려놓기 때문에 밑을 내려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받침대 같은 게 잘 나오고 많이 있으니까 받침대를 이용해서 시선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모니터를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살짝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모니터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게 되면 시선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렇게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20도 정도 이렇게 틸팅을 시켜서 20도 정도 구부리시면 보는데도 부담이 없고 관절, 특히 목 관절이나 어깨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것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여태까지 이제 하지에 체중이 부담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요. 다리의 바른 자세는 다리를 이제 살짝 구부리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리시고요. 발이 전체가 다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발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고요. 발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닿아서 발가락까지 힘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발가락 항상 본인은 이렇게 뒤쪽으로 유지해서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살짝 쥐듯이 해서 발 전체에 이렇게 힘이 분산되게 했더니 다리 피로도가 훨씬 줄더라 하고 이제 외래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가 증상을 호전시키고 필요치 않은 단점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트라든지 신발 깔창을 이용해서 하중을 좀 분산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이나 불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신발은 피하고 편안한 신발을 꼭 신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 혈관외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 저희 이제 동료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항상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강하게 드리는데요. 서서 일하는 게 혈액이 정체되면서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 보호하는 방법도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혈관외과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던 분들은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는 또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혈관외과에 오시면 항상 이제 압박 스타킹을 추천받으실 겁니다. 근데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제 외부에서도 압박 스타킹을 많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압박 스타킹, 올바른 압박 스타킹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스타킹을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압박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 1, 2, 3로 나누는데요. 1은 15에서 20까지 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 그러니까 경미한 증상, 약간 붓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5에서 20까지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압박 스타킹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오래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15에서 20 정도 되는 스타킹을 신어 보시고 이제 뭐 다리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벼운 증상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 병원, 특히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올 정도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뭐 통증이 심하면 통증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증상이 있으시거나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았거나 또는 하지정맥류 초기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또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또 예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주로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압박이 되는 압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적어도 2단계의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하지정맥류가 이미 발생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하지 부종이나 하지 불편감으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계속 다리에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리가 먹먹해서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센 압박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그만큼 치료 효과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30에서 40까지 되는 3단계의 스타킹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스타킹을 선택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점은 스타킹의 재질입니다. 스타킹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일론,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재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재질에 따라서 접촉감이라든지 피부에 닿는 접촉감, 통기성 또는 편안함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장단점은 뭐 이제 스타킹 회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나일론과 스판덱스입니다. 이것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요.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혼용도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재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는 땀 흡수를 굉장히 잘 시켜주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오랜 시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단기간에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폴리에스터 재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타킹을 신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외래 오셔서 이제 보면 스타킹이 거의 흘러내릴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정확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강도의 압력이 정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제조사마다 이 사이즈 차트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사이즈와 제조사의 사이즈 차트를 참고해서 스타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이즈 이제 둘레뿐만 아니라 길이도 중요한데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증상이고 실은 무슨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래 서서 일하는 게 향후 미칠 건강에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으신다 하시면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만 신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보존적인 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든지 혹은 다른 질병을 진단받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허벅지나 팬티형 스타킹을 신으셔서 다리에 고르게 이제 압력을 주어서 압박 스타킹의 치료 효과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팅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꽉 조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이게 스타킹에 주름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종아리라고 하면 여기에 막 주름이 가 있으니까 이게 주름이 가게 되면 압력이 배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꽉 졸리니까 밑에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액순환이 안 되면서 밑에가 다시 붓게 되고요. 이 쫙 졸리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졸리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압력을 못 주게 됩니다. 헐렁한 부분이 이렇게 큰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헐렁해서 치료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 나서 특히 발목이나 무릎 부분에 이게 접혀 있지 않는지 피팅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착용 시간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어떤 분들 오셔서 얘기하면 스타킹을 신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신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와서 보면 다리가 부어 있으니까 스타킹을 신고 잠을 잤어요. 근데 뭐 자고 일어나면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음날 또 활동하면 또 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킹은 붓기 전에 신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붓고 나면은 이미 다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신는 것도 힘들 뿐더러 붓기를 빼는 작용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붓는 것을 예방하는 데 더 이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붓기 전에 신으시는 게 좋고요. 활동할 때는 불편해서 안 신다가 집에 이렇게 쉬고 앉아 있을 때 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나에게 불편감이나 통증, 부종을 일으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실 때 신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니까 붓거나 불편하시기 전에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무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리는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틀어 짜게 되면 압력이 틀어지기 때문에 비틀어 짜지 않고 말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간중간 보시면서 재질이 잘 유지되는지 이쪽 위나 아래쪽이 탄력도가 다르지는 않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항상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의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종아리 스트레칭을 앉아서 일을 하든지 서서 일을 하든지 간에 꼭 해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3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에다 손을 올리셔도 좋고요. 서서 일하실 때는 책상에다 손을 가볍게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쪽 다리는 뒤쪽으로 좀 빼시고 한 발 간격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 벌려주세요. 그래서 앞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뒷다리는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때 이 뒤꿈치가 만약에 바닥에 닿지 않으면요. 이 발 간격을 조금 줄여주시면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듯이 하시면서 상체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 주시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시면 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종아리 근육의 피로도를 풀어주고 종아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앞으로 한 번 할 때 15초에서 30초씩 이 자세를 유지를 하고요. 한 번 할 때 10번 정도씩 양발 교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스트레칭은요. 이거는 혈관 건강에 이제 좋은 스트레칭 중에 하나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허리에 마찬가지로 손을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벽을 짚으셔도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가 되게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90도 되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이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반대쪽 발을 다시 들어서 90도가 되도록 하고 또 5초 유지합니다. 이때 심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실 때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이 한 다리로 유지하는 게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힘을 꽉 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코어 근육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50세가 넘은 분들은 왜 이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또는 신경의 작용 이런 것을 이제 유지하는데 한쪽 다리로 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스트레칭은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벽을 짚든지 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위로 쭉 올렸다가 3초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한 번 할 때 10번 정도씩 해서 유지와 이제 다시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저도 가장 많이 하고 환자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스트레칭인데요. 가능하시면 30분이나 혹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이 세 가지를 루틴처럼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일하면서 혼자 갑자기 막 이렇게 계속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에 하나씩 1번 운동 한 번 하시고 1시간 뒤에는 또 쉬실 때 2번 운동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하지 혈액순환에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제거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서 일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나 관절,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저질환을 항상 고려해서 내가 앉아서 일하는 게 좋을지 또 내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셔서 서서 일하는 게 좋을지 항상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거, 오래 서서 일하는 거 다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세, 관절에 기대거나 체중이 관절에 온전히 실리지 않도록 하는 좋은 자세를 항상 리마인드 하시면서 몸은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삐뚤어지기도 하고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겠지만 자꾸 이제 그거를 리마인드 하시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그게 또 습관이 되면 바른 자세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강직된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시고 관절도 조금 굳었다면 풀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아리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하는데 도움이 되죠?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골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서 일을 하신대요. 책상을 올려놓고 서서 일하고 직원들도 본인이 서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직원들도 다 이제 이렇게 서서 일하게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서 일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힘드니까 발판을 구입해서 이렇게 5분에 한 번씩 바로 올렸다 내렸다 하신대요. 한 발씩. 그러면서 코어에 힘을 기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냐고 했더니 실은 그분이 골프를 이제 거리를 조금 더 내고 싶으면 코어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PT 선생님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특히 하복부에 힘을 꽉 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해도 코어가 강화되면서 골프 특히 이제 장거리 거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트레칭 하시고 코어에 힘을 기르시고 밸런스 유지하는 운동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골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핑 러버 분이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하지정맥류처럼 다리가 울퉁불퉁해지려 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요. 실은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 일하는 직업, 이런 사회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꼭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 물론 발병률이 높기는 하지만 30대라고 없는 거는 아니고요. 심한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강한 친구들은 10대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20대에서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직업이면서 다리가 아직 울퉁불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다른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가 붓고 무겁고 주무실 때 쥐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정맥성 궤양이 조금 있다든지 하는 게 보이시면 걱정되시면 가까운 혈관외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서서 일하는 직업인 것 자체가 하지정맥류 발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교수님 혹시 신발 고를 때는 어떤 것 보고 골라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바닥에 통증, 저는 일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통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발볼이 많이 조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볼이 많이 조이지 않으면서 발이 이제 쿠션이 딱딱한 요즘은 이제 패션 운동화 같은 경우는 밑창이 굉장히 딱딱하고 구부러짐이 잘 안 되는 운동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화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단화를 신으시다고 하더라도 밑창이 이렇게 약간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게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꼭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9분 5cm가 넘지 않는 게 종아리 근육과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라일라 분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씬한 사람보다 과체중의 사람들이 하지정맥류가 더 잘생길까요? 둘 다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만 설명드리면 더 잘생깁니다.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류의 위험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체중도 있고요. 과체중 중에서 특히 복부 비만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하지정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정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은 거, 그리고 과체중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하지 정맥류의 발병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하신다고 가정하신 걸 보면 아마 오래 서서 일하시는 직업인 것 같은데, 오래 서서 일하시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 또 임신이나 출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만약에 과체중이시고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 든다 하면 벌써 위험 요인을 2가지나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꼭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안 신으셨던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꽉 조이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증상이 있어서 저희 외래에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예방요법으로 신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증상을 치료하는 지금 첫 번째 치료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지정맥류가 걱정이 되시고 뭔가 위험 요인도 있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꼭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호랑나비 분이 질문 주셨어요. 혹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은 요즘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일관되게 결과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효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메가3가 있겠죠. 오메가3는 다양한 혈관 질환에서 심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다양한 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3의 부작용은 안 좋다 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먹어도 돼요, 비타민 이거 이렇게 막 영양제 많이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드셨을 때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영양제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 드셔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이득이 없으면 그래도 아쉽지만 내가 건강에 대한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셨는데 막 속이 미식거리거나 막 울렁거리거나 혹은 간지러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드셨을 때 나한테 부담감이 없다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관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홍서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실은 이제 혈관 질환은 대부분 비만이나 고령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질환이라고 옛날에는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서구화가 되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게 많이 서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지나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다른 위험 요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선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 검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내가 의심되는 혈관 질환이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셔서 가장 맞는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자이면서 50대 이상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하지정맥류들도 있지만 동맥경화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담배를 피면서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검진 병원이나 혹은 혈관외과에서 팔다리 혈압계를 감고 팔의 혈압에 비해서 다리 혈압의 비율을 재는 상완 발목 혈압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발목 상완 혈압비라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혹시 나한테 하지정맥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느 부위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CT나 초음파 또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엔젤 분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듣고 아마 주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분 서서 일하고 10분 쉬고 일을 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되어요. 그리 피곤하지는 않은데 혹시 다리 안 좋을까요? 몸 전체 혈관 상태는 어떤 검사로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 혈관 검사를요, 몸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면 혈관 검사의 가장 기본은 혈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혈류의 속도 또는 혈관의 탄력도, 혈관에 어디가 이제 동맥경화증이 있는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부위에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이제 혈관 상태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거 이렇게 정밀 검사, 정밀 초음파뿐만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팔, 다리,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동맥까지. 경동맥은 이제 뇌에 혈류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경동맥까지 이렇게 선별 검사를 혈관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0분 서서 일하고 10분 쉬고 일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본 논문들에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최소는 이제 30분에 한 번씩 30분에 5분, 1시간에 10분씩 쉬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하시면 다리 혈관, 근육, 또 관절 이런 건강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쉬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항상 리마인드 하시면서 중간에 자세가 틀어지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서고 있는지, 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체중 분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분이 또 질문 주셨네요. 교수님, 저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지정맥류가 유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질환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 하지정맥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체질에 따라서 뭐 피부가 얇다든지 피하지방층이 얇다든지 하면 정상적인 혈관도 튀어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것 자체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혈관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 다리가 부종, 불편감, 통증 또는 뭐 주무실 때 쥐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 또는 어떤 분들은 막 간지럽거나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시다면 하지정맥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환자분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수술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중량 하체 행복한 구름부민이 질문 주셨어요. 고중량 하체 운동만 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동을 자제해야 될까요? 고중량 하체 운동을 하실 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는 이제 한 번만 했을 때 그런지 아니면 막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원인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요. 할 때마다 그런 증상이 생기신다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하체로 갑자기 혈압이 쏠리면서 저혈압이 됐을 때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운동만 하면 자꾸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내가 혹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거는 아닌지, 뭐 혹은 뭐 나한테 고혈압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받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어지럽고 토하거나 이런 혈압 변화가 심장에 부담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중한 질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의를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